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지금까지 전해진 바에 의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장병 악화로 식사를 거의 못해 몸이 야위는 등 수감 생활에 적응을 쉽게 못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소화불량이 심해지면서 급격한 체력 저하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죠. 위장병 때문에 식사를 천천히 하고 음식 조절을 해왔다. 이렇게도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빨리 이제 좋아지셔야 할 텐데 지금 위장병이 있어서 아마 굉장히 고생을 하는가 봅니다. 한편으로 알려지기로는 대통령이 단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데 몸이 건강하셔야 될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가 봅니다. 오늘은 그래서 위장병, 소화불량, 위염, 위축성위염, 아니면 위궤양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방금 전에 몇 가지 위장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체력이 충분하고 이런 위장병이 있을 때는 일반적인 약도 두고 큰 문제는 안 생기겠는데, 체력이 저하되고 몸 내부가 차가워지고 또 주변 환경이 차가워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효소 분비가 저하되고 안 되면서, 더구나 나이가 먹으면은 효소 분비가 줄어들죠. 이런 상태에서 오는 소화불량에 의한 그런 염증들은 일반적인 약으로나 다른 걸 듣지 않게 됩니다. 점점 악화되면서 해결이 안 되는 조짐을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에 결론적으로 낫는 방법을 이야기해 놓고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첫째, 위에 문제가 생기고 느낌이 안 좋고 거북할 때는 약을 먹지 말고 그 상태에서는 더운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때마다 더운 물을 한 모금씩 늘 먹게 되면은 속은 편안하게 되고 위산이 또 억제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더운 물이라도 많이 먹게 되면은 그 위 벽의 점막을 청소해버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속이 따갑게 되고 민감하게 돼요. 그래서는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간장을 조금만 탑니다. 아주 조금이어야 돼요.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그 맹물에 간장을 조금만 해가지고 같이 먹게 되면은 속이 부드러워지면서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위산 억제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는 통증도 이제 없어지죠. 맹물로 이렇게 한 모금씩 먹어서 약 대신 하되 간장을 조금 넣어야 됩니다.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간장. 맹물만 많이 먹게 되면은 속에 이제 점막에 이 막을 보호하는 액을 씻어버리기 때문에 따가워진다. 그것을 아시고 이제 더운 물을 조금 먹어줍니다. 제산제 대신 그보다 효과가 더 좋을 겁니다. 또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소비 거북할 때는 두터운 옷을 입어줍니다. 옷을 입어서 가슴과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은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편안해지게 되니까, 물론 더우면 또 안 되겠죠. 더우면 빨리 또 얼른 좀 벗어주지만 옷으로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늘할 때 속이 안 좋으면 옷을 더 입고, 더운데 또 옷을 두텁게 입어서 더운데 그러면 옷을 벗어주고, 이렇게 중립으로 조절하면 됩니다. 자, 그 방법. 그리고 운동, 이제 허벅지 운동입니다. 허벅지 근육을 만드는 운동. 그리고 잠을 잘 때 절대적으로 배, 허벅지 여기를 따스하게 해야 된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은 늘 배가 뻑뻑하고 가스가 차고 안 꺼지고 이 증상이 기본이면서 쓰리고 그러거든요. 속이 아프고, 또 역류성 식도염 있는 사람은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일반 위장약을 쓰면 안 됩니다. 특히나 한약 같은 걸 쓴다든지 해가지고, 양약을 쓴다든지 해가지고 가스가 차고 배가 뻑뻑하다, 절대 단 한 알도 더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먹으면 안 되고, 약은 뭐냐? 소화 효소제를 먹어야 됩니다. 효소를 외부 복용으로 증가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철저하게 자기가 현재 분해를 못 시키는 성분의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보통 기름기라든가
유당, 유제품, 우유 알레르기 있는 사람, 이런 경우는 유제품, 그리고 밀가루 음식으로 말하면 글루텐을 분해 못하는 사람은 밀가루가 들어있는 음식은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되죠. 이제 그런 것을 찾아내 가지고 자기가 끊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효소를 복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아무튼 수십 년 위장병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만성 위장병인데 크게 심하지는 않는데 불편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심한 상태라든지 혹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물똥을 싸고 있다. 몇 달째 아니면 몇 년째. 이런 사람이라든지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치료가 안 되고 있다. 먹을 때뿐이다. 이런 분은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듣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쉽게 좋아집니다. 특히 역류성 후두염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 식도염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분은 특히 귀담아 듣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소화불량, 보통 위가 쓰리다, 염증이 있다, 식도가 아프다, 화끈대다, 거부가다, 이런 경우는 그 점막에 약간의 위염을 일으킬 때 그런 증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이 점막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액을 분비해서 위산을 방어합니다. 위산이 나오면 음식만 소화하고 위벽은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바로 점막이 방어하고 있는데요. 그 점막이 일부 조금 손상이 올려 하면은 염증이 생기죠. 그러면 쓰리거나 거부가거나 체한 것 같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증상이 이제 생기죠. 아주 가볍게 생기는 거, 이거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술 한잔 했다든지 아니면 또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라든지 또는 좋지 않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런 거 느껴봤을 거예요. 이 경우는 종종 자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조금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범위가 좀 넓어지고 그러면 음식 먹을 때마다 쓰리거나 거부가거나 아프거나 이제 이런 증상이 나오게 되지요. 또 더 나아가게 되면은 역류성 식도염 해가지고 이 식도 쪽으로 위산이 올라온다 이거예요. 역류성 식도염 하니까 흔히 말하면 음식이 올라온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위산이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식도 쪽은 쉽게 손상이 옵니다. 위 이쪽에는 점막이 보호를 하지만은 위로 올라갈수록 점막이 보호하는 점막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슴이 통증이 오고 화끈대고 거부가고 답답하고 쓰리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은 일을 많이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더욱 심해지죠. 손을 많이 쓰고 가슴에 열이 오르면 더욱 심해집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은 음식을 먹고 바로 눕지 말고 3시간 이상이 있다가 누워라,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야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위험하지 않는 상태. 여기서 더 나아가면 뭐가 있느냐? 위축성 위염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점막이 평평해질 정도로 많이 닳아버리는 걸 말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나이가 60이 넘고 그러면 많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 나이가 되면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나요. 그 경우가 되면 많이 나타나는데 흔히 위암이 온다. 위암은 이 위축성 위염이 진행되면서 온다. 이렇게 이제 의학계에서는 말을 하지요. 이제 그래야 하는데 그럼 위궤양은 뭐냐? 위궤양은 점막이 어느 지점이 붕괴되고 그 지점에 바로 위벽이 손상이 올려 하는 것을 위궤양이라 그래요. 이제 점막이 깨진 거죠. 자, 여기서 심해지면 뭐가 있습니까? 위천공, 위가 구멍이 난다. 이렇게 되죠. 위궤양이 심해지면 위천공이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냥 위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그래도 보통 위염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위궤양 돼도 다 치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이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는 이제 종종 있는데 여기 이제 이보다 더 문제가 있어요. 뭐냐? 소화 불량 상태가 지속되면서 변이, 묽은 변이 계속 나오거나 물로 나온다 이거예요.
이 경우는 뭐냐면 체력이 극도로 저하되고 장이 대단히 차가워져 버린 상태에서 효소 분비가 안 되는 겁니다. 거의 효소 분비를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위산은 더욱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손상은 더 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음식을 안 먹고 단식을 해버리면 좋지 않을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위산이라는 것은 이제 의학계에서 말하기로 하루에 1.5리터가 분비된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거의 한 배 분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복에서도 위산이 분비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꼭 소화할 때만 분비되는 게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단식을 해도 위산은 분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단식을 해가지고 위산이 분비 안 된다면야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아닌데 그럼 병원에 가면은 이런 경우는 거의 말할 것 없이 위산 억제제, 그 중에서도 요즘에 이제 강력하고 좋다는 약이 뭐냐? 양성자 펌프 억제제, PPI라고 그럽니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처방하게 되죠. 이게 효과가 강력해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는 이거는 위산을 이제 억제하는 겁니다. 또 이런 처방도 있지만은 또 다른 처방도 많습니다. 일반 약국에 가면 뭐 제산제 해가지고 흔히 말하면 위산을 중화시키는 약이라든가 아니면은 위 점막을 보호하는 도포하는 이제 알루미늄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제제도 쓰고 그래요. 그런 임시 처방이죠. 그냥 잠시 잠깐. 네, 그런 것이고 예, 양성자 펌프 억제제 나오기 전에 또 썼던 그런 위산을 좀 억제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제 적극적인 약에도. 그런데 요즘에는 아마 거의 강력한 이 PPI 계통을 쓸 거예요. 그걸 아마 처방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이 상태 흔히 말하면 체력이 저하돼 있고 장이 차갑고 위가 차가운 상태에서 효소 분비를 못하는 사람이 이 억제제를 써버리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점점 더 위가 차가워지면서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변이 물러지고 물똥을 쏴버리게 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근육을 소실시키는 그런 부작용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죠. 체질 따라 다르겠지만은 체력이 저하되고 장이 극도로 차가워지고 소화 효소가 안 나오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혀 흡수는 안 되고 먹는 것은 살로 안 간다. 결국은 물동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근육이 소실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굉장히 안 좋죠. 자, 이 정도 되면은 이 식도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후두염도 올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후두염까지 올 수 있습니다. 역류성 후두염. 그럼 역류성 후두염은 뭐냐? 흔히 병원 가면은 위산이 후두까지 역류를 해서 생긴다 이렇게 처방할 거예요. 위산이 역류돼서 후두염을 일으키기보다는 소화불량을 일으킨 그러니까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안 된 그런 영양이 몸에 흡수돼 가지고 타고 돕니다. 여기저기로. 그리고 점막에서 분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두 쪽에 거기서 또 분비를 해요. 근데 보호막은 없습니다. 후두 쪽에는 후두를 보호하는 막은 없어요. 근데 거기 뿜어 대는데 우리 이제 장이나 어디나 전부 거기서 일정하게 부드럽게 하려고 액이 조금씩 나옵니다. 위든 어디든. 그런데 거기서 나오면서 그 독소에 의해서 후두염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건 위산이 역류한 게 아니고 독소가 분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산 억제제를 먹으면 효과는 있는데 점점 악화되고 치료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점점 몸은 엉망이 돼가 버린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 속이 불편하고 불편할 때는 약 대신 뭘 먹느냐? 더운 물을 먹습니다. 더운 물을. 그러니까 속이 쓰리면 제산제 가서 덜컥 먹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약을. 그러지 말고 더운 물을 먹어라. 더운 물. 그러면은 또 유산이 희석도 되고 하면서
편해지고 또 더운 게 들어가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더운 물을 먹고 이 배를 따뜻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배를 따뜻하게.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다면은 이제 위가 염증이 있고 그러면 운동도 못 합니다. 영향을 주고 염증을 일으키니. 그런데 그 정도 아니라면은 이 허벅지 근육을 만드는 운동을 해줘야 돼요. 허벅지 근육을 만드는 운동.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배도 운동이 됩니다. 근데 염증이 심할 때는 배 운동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근데 배 운동을 해도 위에 문제가 없다면 배 운동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허벅지 운동 위주로 하라. 허벅지. 그래서 허벅지가 근육이 생기고 나중에 배에 근육이 조금 생기면은 배가 따뜻해지려면 안에 내부가 따뜻해지려면 배에 근육이 형성돼야 됩니다. 허벅지하고. 배하고 허벅지 근육이 생겨야 된다. 그래야 속이 따뜻해집니다. 속이 따뜻해지고 따뜻한 물 먹고 음식은 냉한 음식의 성질은 먹으면 안 돼요. 따뜻한 걸 먹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뭐를 알아야 되느냐. 효소 분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분해를 하기 어려운 식품을 먹으면 안 됩니다. 특히 60세가 넘고 65세가 넘어가고 있다면 자연히 분해를 못하는 성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기름, 식물성 기름이라든지 이 기름들을 분해 못하게 됩니다. 효소가 급격히 줄어서 특히나 체력이 저하되고 배가 차가워지고 어떤 약을 먹은 후라면 더더욱 분해 못합니다. 그때는 절대적으로 그 기름기 있는 걸 먹으면 안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유, 유당을 분해 못하는 체질이다. 옛날에는 그럭저럭 했지만은 나이가 들면 또 급격하게 못하게 됩니다. 특히나 체력이 떨어지고 배가 차가워지면 더욱 심해집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유제품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것만 끊어주고 소화 효소를 먹게 되면은 예를 들어 후두염, 역류성 식도염, 위염 차례차례 모두 낫게 됩니다. 특히나 이런 경우 그러니까 그 분해를 하지 못하는 식품을 먹게 되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가스가 차고 배가 뺑뺑해지고 뻑뻑해지면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 소화가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절대로 한약이나 양약을 먹으면 안 되고 효소를 먹어야 됩니다. 효소를 먹고 또 그런 증상을 일으키는 식품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식품은 자신이 지금 분해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식품을 찾아내고 그것이 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바로 끊어야죠. 그 약은 그렇게 하고 효소를 복용함으로써 그 증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효소를 공급해 가지고 손상이 줄어들고 그 다음부터 위산 증가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은 자연히 위산 억제하는 형국이 되면서 편안해지고 속에 상처 난 곳은 점차점차 회복되게 됩니다. 그럼 다시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모든 체력이 떨어지고 장이 약해지고 물똥을 싸고 소화불량이 돼서 소화를 못 시키고 위산이 나와서 역류성 생기고 이런 분들의 치료 방법은 소화 효소를 먹으면서 분해를 못하는 식품을 끊어다. 이것이 치료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름이든 한 달이든 지나가면 효과를 보고 좋아지기 시작하고 점점 지나가면서 이제 체력 관리를 하고 허벅지 근육 더 만들고 배 근육 만들고 이렇게 해서 몇 개월 지나면서 이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게 되고 그 사이에 염증은 다 치료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단번에 보름 안에 나아야 되겠다. 한 달 안에 나아야 되겠다. 그런 건 어림없는 이야기고요. 모조리 다 치료되게 돼 있는데 그 효소를 그럼 어떤 효소를 말하느냐. 그 효소라는 것은 흔히 말하면 설탕으로 담근 그런 효소 이야기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유당 분해 효소, 지방질 분해 효소, 탄수화물 분해 효소
단백질 분해 효소, 당질 분해 효소, 지질 분해 효소 등등 이런 효소를 분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국내에 없으면은 아마 약국에 있긴 있어도 효가 별로일 거예요. 저 외국에 미국 같은데 구입해야 됩니다. 직구로 구입을 해가지고 이 복용을 하든지 해야 될 거예요. 국내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분해하는 효소가 한 10가지 이상 이렇게 갖춰진 그런 약을 하나 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그걸 복용하면서 또 유산균 제제도 같이 복용하면서 그러니까 유산균도 10가지 이상 그리고 충분하게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는 거 너무 적게 포함된 거 말고요. 충분하게 들어있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거는 다른 어떤 성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기름기가 들어있다든지 그러니까 첨가물에 엉뚱한 게 들어있으면 안 되죠. 딱 분해 효소하고 아니면 유산균 순수한 것만 들어있어야지 다른 잡다한 거 들어있는 것을 쓰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사람은 조금 다른 게 들어가도 그게 탈을 일으켜버려요. 일반 사람은 괜찮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른 성분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일반 약국에 가면 그 단단한 알약들이 있잖아요. 이 경우는 거의 다 유당이 포함되어 있죠. 이제 유당이 안 들어가면 약을 못 만든다 그러죠. 단단하게 되는 거. 그런데 이 유당이 들어가면은 유당을 분해 못하는 사람은 그 약 성분은 영향을 받아서 나을지라도 유당 때문에 몸이 탈이 나는 거예요. 유당 때문에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유당을 100% 분해 못한다 하면은 국내에 있는 알약은 아무것도 못 먹겠죠. 이런 문제가 생기죠. 물론 낙타제 같은 유당을 분해하는 약을 먹어가면서 같이 하기는 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특히나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유당이 되었든 뭐가 됐든 우유 성분이 든 거는 못 먹죠. 그런데 이제 캡슐로 돼 있거나 아니면은 액체성 그런 약들은 유당이 이제 포함 안 돼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소화불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약을 파는 사람도 아니고 의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까지 소화로 오랫동안 10년 20년 고생을 했다거나 만성위장병으로요 아니면 뭘 잘못 먹어가지고 급하게 급성위염이 왔다거나 해가지고 지금 약을 써도 먹을 때뿐이고 안 먹으면 또 안 좋아지고 아니면 악화될 대로 돼가지고 근육이 다 빠져버리거나 아니면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물똥을 싸고 있다. 몇 달째. 이런 분이라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 그것을 실천하세요. 그런데 이제 물똥을 계속 싸고 있는 사람은 여기 플러스 해가지고 뭘 먹어야 되느냐? 생강차를 먹어줘야 됩니다. 생강차. 그런데 생강가루를 조금 넣어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티스푼 4분의 1 정도로 시작합니다. 그것도 한 3잔 나눠서 마십니다. 하루에. 그렇게 천천히 시작해가지고 몸에 적응하는 대로 해서 조금 더 해서 먹으면 돼요. 그것이 맞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안 되죠. 많이 먹게 되면은 이 생강은 자극성이 있기 때문에 유산 분비를 더욱 촉진시켜 버릴 수 있어서 조금씩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강차는 상체로 열을 올립니다. 특히나 기관지 폐 쪽에 열을 내주지요. 그래서 언제는 안 먹어야 되느냐? 코가 막힌 듯 하거나 목이 가래가 낀 듯 하거나 눈이 조금 불편하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또 3, 4일, 4, 5일 중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먹고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은 효과적으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치료가 될 겁니다. 그거 몇 년이고 치료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방법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약 파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 말 듣고 참고하실 분은 하고 안 믿어지면 하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사용 다들 잘 하시죠? 퍼가기도 하고 여러 사람 보내기도 하고 무료 구독 뭐 이런 것도 다들 하시는데 아직 그런 거 잘 모르신 분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상하게 그게 안 보여가지고 못하는 이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선 스마트폰으로 다 하지요. 스마트폰. 그럼 스마트폰에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댓글도 달고 무료 구독도 신청하고 하려면은 우선 구글 계정을 열어야 됩니다. 그거는 스마트폰 구입하면 구글 계정 열으라고 그거 떠요. 이 안드로이드폰, 삼성전자 뭐 이런 경우는. 그런데 구글 계정, 그건 환경 설정에 가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글 계정. 뒤늦게라도 추가가 돼요. 환경 설정 가서 구글 계정을 하나 만들면은 아이디 비밀번호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은 유튜브고 지메일이고 모두 다 열리는 겁니다. 그럼 유튜브 보면 자동으로 탁 열려요. 그럼 거기에 자 무료 구독을 신청하자 할 것 같으면은 유튜브 화면 밑에 구독이라고 글자 있어요. 찾아보면 그 구독 옆에 눌러놓으면 구독 중으로 바뀝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딱 통보가 오지요. 영상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그때 열어보면 돼요. 근데 통보가 안 온다. 그거 해놨는데 안 올 때는 그 유튜브 또 설정해 보면은 통보해주는 기능에 체크해 놓으면 됩니다. 유튜브 안에도 또 환경 설정하는 게 있어요. 설정하는 게 가만 저 위에 이렇게 보면은 톱니바퀴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보통 스마트폰에는 이렇게 선을 짤막하게 막대기를 3개 꺼놨거나 또 설정이거나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런 거 누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있어요. 자, 그리고 무료 구독은 구독 중이라 그러면 하면 되고 그렇다면은 여러 사람 보내기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사람에게 내게 보내야 되겠다. 그때는 유튜브 화면 가만히 보세요. 그 화면 안에 살짝 오른쪽입니다. 그 윗부분에 보면은 거기 화살표가 하나 나와요. 그 화살표 누르고 들어가면은 거기 카카오톡,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아이콘이 보입니다. 아, 그러면 나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면 카카오톡 딱 누르세요. 그게 쉽죠? 카카오톡 들어가면은 자기 아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겠죠? 그럼 그 중에 아, 이 사람한테 보내야 되겠다 하면 거기만 체크하세요. 10명이든 뭐 몇 명이든. 그래서 확인해서 보내면 날아갑니다. 저장하든지 확인하든지 하면 날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 사람 보내기는 그렇게 하세요. 이제 PC,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도 구글 계정, 뭐 지메일이든 뭐든 로그인 해가지고 하면은 유튜브에서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그 컴퓨터에는 유튜브 하면 바로 왼쪽인데 살짝 아래에 보면 공유란 글자가 있습니다. 공유, 추가 글자 옆에 공유가 있습니다. 그 공유 눌러가 들어가면 아까처럼 그렇게 보낼 수 있어요. 또 거기도 화면 딱 안에 화살표 있습니다. 찾아서 보내면 돼요.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월드 미래판 연구소에서 올려놓은 지난 오래된 영상도 한번 같이 봐야 되겠다. 찾아봐야 되겠다 할 때는 간단합니다. 유튜브 화면 바로 딱 왼쪽 아래 보면은 올린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이름을 누르세요. 그러니까 동영상 밑에는 반드시 올린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동영상이든 올린 사람 이름이 바로 밑에 있어요. 동영상 바로 밑에. 물론 그 유튜브 화면이 아니고 퍼간 화면에 그런 거 안 보여요. 유튜브 화면에는 그게 나옵니다. 유튜브 화면은 퍼가기 한 데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럼 퍼가기 한 데서도 유튜브 화면 들어오려면은 화면 딱 끄트머리, 오른쪽 끄트머리 부분 이렇게 마우스로 대보면 거기 유튜브 아이콘이 보입니다. 빨간 색깔로 나타나요. 마우스 대면. 그럼 거기 딱 누르고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유튜브 화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퍼가기 한 것도. 거기는 나와요. 유튜브 화면에는 다 나옵니다. 그게. 근데 퍼가기 한 화면에는 원래 안 나와요. 뭐 무료 구독이니 월드 미래판 연구소니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 아래 설명글도 안 나오고 퍼가기 화면은. 그런데 유튜브 화면으로 들어와야 보이는데 간단하다는 거죠. 그 화면 오른쪽 밑에 딱 마우스를 대보면 유튜브 아이콘이 보여요. 거기 누르고 들어오면 영상이 이제 유튜브 화면에서 보는 거죠. 아니 똑같은 그냥 PC든 스마트폰든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올린 사람 이름이 나와요.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리고 그러니까 화면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이름을 누르고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그 홈이 나옵니다. 그 홈 옆에 동영상 글자가 있어요. 거기 딱 누르면은 지금까지 올린 모든 영상이 거기 다 차례로 떠 있습니다. 거기서 과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하시면 되고요. 이제 영상을 보고 내용이 좋다 할 때는 좋아요 버튼을 누르세요. 그 좋아요는 그 화면 아래 손 모양 엄지손가락 위로 올라간 게 그게 좋아요거든요. 그거 눌러주면 좋아요가 올라갑니다. 예, 그렇게 눌러주고요. 여러 사람 보내기는 아까 설명드렸고 무료 구독도 설명드렸죠. 그리고 또 과거 거를 볼 때는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글자를 누르고 들어가라 화면 아래. 그게 올린 사람 이름이거든요. 모든 유튜브 화면에 올린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밑에.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유튜브 화면에만 그게 보인다는 거죠. 퍼가기에서 나오는 화면에는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퍼가기 화면에서는 화면 오른쪽 끄트머리 부분을 이렇게 마우스로 더듬으면 거기 딱 유튜브 아이콘이 보여요. 그거 누르고 들어가면 정식 유튜브 화면으로 바뀝니다. 예, 거기에는 다 나와요, 그게.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리떠가 분비된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거의 한 배 분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복에서도 유산이 분비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꼭 소화할 때만 분비되는 게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단식을 해도 유산은 분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단식을 해가지고 유산이 분비 안 된다면야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아닌데 그럼 병원에 가면은 이런 경우는 거의 말할 것 없이 위산 억제제 그 중에서도 요즘에 이제 강력하고 좋다는 약이 뭐냐? 양성자 펌프 억제제 PPI라고 그럽니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처방하게 되죠. 이게 효과가 강력해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는 이거는 위산을 이제 억제하는 겁니다. 또 이런 처방도 있지만은 또 다른 처방도 많습니다. 일반 약국에 가면 뭐 제산제 해가지고 흔히 말하면 위산을 중화시키는 약이라든가 아니면은 위 점막을 보호하는 도포하는 이제 알루미늄 성분 들어있는 그런 제제도 쓰고 그래요. 그런 임시 처방이죠. 그냥 잠시 잠깐. 네, 그런 것이고 예, 양성자 펌프 억제제 나오기 전에 또 썼던 그런 위산을 좀 억제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제 적극적인 약에도. 그런데 요즘에는 아마 거의 강력한 이 PPI 계통을 쓸 거예요. 그걸 아마 처방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이 상태 흔히 말하면 체력이 저하돼 있고 장이 차갑고 위가 차가운 상태에서 효소 분비를 못하는 사람이 이 억제제를 써버리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점점 더 위가 차가워지면서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변이 물러지고 물똥을 쏴버리게 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근육을 소실시키는 그런 부작용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죠. 체질 따라 다르겠지만은 체력이 저하되고 장이 극도로 차가워지고 소화 효소가 안 나오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혀 흡수는 안 되고 먹는 것은 살로 안 간다. 결국은 물동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근육이 소실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굉장히 안 좋죠. 자, 이 정도 되면은 이 식도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후두염도 올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후두염까지 올 수 있습니다. 역류성 후두염. 그럼 역류성 후두염은 뭐냐? 흔히 병원 가면은 위산이 후두까지 역류를 해서 생긴다, 이렇게 처방할 거예요. 위산이 지점에 바로 위벽이 손상이 오려 하는 것을 위궤양이라 그래요. 이제 점막이 깨진 거죠. 자, 여기서 심해지면 뭐가 있습니까? 위천공, 위가 구멍이 난다, 이렇게 되죠. 위궤양이 심해지면 위천공이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냥 위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그래도 보통 위염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위궤양 돼도 다 치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이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는 이제 종종 있는데, 여기 이제 이보다 더 문제가 있어요. 뭐냐? 소화 불량 상태가 지속되면서 변이, 묽은 변이 계속 나오거나 물로 나온다 이거예요. 이 경우는 뭐냐면 체력이 극도로 저하되고 장이 대단히 차가워져 버린 상태에서 효소 분비가 안 되는 겁니다. 거의 효소 분비를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위산은 더욱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손상은 더 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음식을 안 먹고 단식을 해버리면 좋지 않을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위산이라는 것은 이제 의학계에서 말하기로 하루에 1.5리터가 분비된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거의 한 배 분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복에서도 위산이 분비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꼭 소화할 때만 분비되는 게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단식을 해도 위산은 분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단식을 해가지고 위산이 분비 안 된다면야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아닌데, 그럼 병원에 가면은 이런 경우는 거의 말할 거 없이 위산 억제제, 그 중에서도 요즘에 이제 강력하고 좋다는 약이 뭐냐? 양성자 펌프 억제제, PPI라고 그럽니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처방하게 되죠. 이게 효과가 강력해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는 이거는 위산을 이제 억제하는 겁니다. 또 이런 처방도 있지만은 또 다른 처방도 많습니다. 일반 약국에 가면 뭐 제산제 해가지고 흔히 말하면 위산을 중화시키는 약이라든가 아니면은 위 점막을 보호하는, 도포하는 이제 알루미늄 성분 들어있는 그런 제제도 쓰고 그래요. 그런 임시 처방이죠. 그냥 잠시 잠깐. 네, 그런 것이고, 예, 양성자 펌프 억제제 나오기 전에 또 썼던 그런 위산을 좀 억제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제 적극적인 약에도. 그런데 요즘에는 아마 거의 강력한 이 PPI 계통을 쓸 거예요. 그걸 아마 처방하지 않나 싶으면 자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조금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범위가 좀 넓어지고 그러면 음식 먹을 때마다 쓰리거나 거북하거나 아프거나 이제 이런 증상이 나오게 되지요. 또 더 나아가게 되면은 역류성 식도염 해가지고 이 식도 쪽으로 위산이 올라온다 이거예요. 역류성 식도염 하니까 흔히 말하면 음식이 올라온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위산이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식도 쪽은 쉽게 손상이 옵니다. 위 이쪽에는 점막이 보호를 하지만은 위로 올라갈수록 점막이 보호하는 점막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슴이 통증이 오고 화끈대고 거북하고 답답하고 쓰리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은 일을 많이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더욱 심해지죠. 손을 많이 쓰고 가슴에 열이 오르면 더욱 심해집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은 음식을 먹고 바로 눕지 말고 3시간 이상이 있다가 누워라,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야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위험하지 않는 상태. 여기서 더 나아가면 뭐가 있느냐? 위축성 위염,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점막이 평평해질 정도로 많이 닳아버리는 걸 말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나이가 60이 넘고 그러면 많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 나이가 되면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나요. 그 경우가 되면 많이 나타나는데 흔히 위암이 온다. 위암은 이 위축성 위염이 진행되면서 온다. 이렇게 이제 의학계에서는 말을 하지요. 이제 그래야 하는데 그럼 위궤양은 뭐냐? 위궤양은 점막이 어느 지점이 붕괴되고 그 지점에 바로 위벽이 손상이 올려 하는 것을 위궤양이라 그래요. 이제 점막이 깨진 거죠. 자, 여기서 심해지면 뭐가 있습니까? 위천공, 위가 구멍이 난다. 이렇게 되죠. 위궤양이 심해지면 위천공이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냥 위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그래도 보통 위염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위궤양 돼도 다 치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이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는 이제 종종 있는데 여기 이제 이보다 더 문제가 있어요. 뭐냐? 소화 불량 상태가 지속되면서 변이, 묽은 변이 계속 나오거나 물로 나온다 이거예요. 이 경우는 뭐냐면 체력이 극도로 저하되고 장이 대단히 차가워져 버린 상태여서 효소 분비가 안 되는 겁니다. 거의 효소 분비를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약 대신 뭘 먹느냐? 더운 물을 먹습니다. 더운 물을. 그러니까 속이 쓰리면 제산제 가서 덜컥 먹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약을. 그러지 말고 더운 물을 먹어라. 더운 물. 그러면은 또 유산이 희석도 되고 하면서 편해지고 또 더운 게 들어가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더운 물을 먹고 이 배를 따뜻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배를 따뜻하게.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다면은 이제 위가 염증이 있고 그러면 운동도 못 합니다. 영향을 주고 염증을 일으키니. 그런데 그 정도 아니라면은 이 허벅지 근육을 만드는 운동을 해줘야 돼요. 허벅지 근육을 만드는 운동.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배도 운동이 됩니다. 근데 염증이 심할 때는 배 운동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근데 배 운동을 해도 위에 문제가 없다면 배 운동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허벅지 운동 위주로 하라. 허벅지. 그래서 허벅지가 근육이 생기고 나중에 배에 근육이 조금 생기면은 배가 따뜻해지려면 안에 내부가 따뜻해지려면 배에 근육이 형성돼야 됩니다. 허벅지하고. 배하고 그 허벅지 근육이 생겨야 된다. 그래야 속이 따뜻해집니다. 속이 따뜻해지고 따뜻한 물 먹고 음식은 냉한 음식의 성질은 먹으면 안 돼요. 따뜻한 걸 먹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뭐를 알아야 되느냐. 효소 분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분해를 하기 어려운 식품을 먹으면 안 됩니다. 특히 60세가 넘고 65세가 넘어가고 있다면 자연히 분해를 못하는 성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기름, 식물성 기름이라든지 이 기름들을 분해 못하게 됩니다. 효소가 급격히 줄여서 특히나 체력이 저하되고 배가 차가워지고 어떤 약을 먹은 후라면 더더욱 분해 못합니다. 그때는 절대적으로 그 기름기 있는 걸 먹으면 안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유, 유당을 분해 못하는 체질이다. 옛날에는 그럭저럭 했지만은 나이가 들면 또 급격하게 못하게 됩니다. 특히나 체력이 떨어지고 배가 차가워지면 더욱 심해집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유제품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것만 끊어주고 소화 효소를 먹게 되면은 예를 들어 후두염, 역류성 식도염, 위염 차례차례 모두 낫게 됩니다. 특히나 이런 경우 그러니까 그 분해를 하지 못하는 식품을 먹게 되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가스가 차고 배가 뺑뺑해지고 뻑뻑해지면서 2시간부터 설명을 잘 듣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쉽게 좋아집니다. 특히 역류성 후두염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 식도염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분은 특히 귀담아 듣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소화불량, 보통 위가 쓰리다, 염증이 있다, 식도가 아프다, 화끈대다, 거부가다 이런 경우는 그 점막에 약간의 위염을 일으킬 때 그런 증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이 점막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액을 분비해서 위산을 방어합니다. 위산이 나오면 음식만 소화하고 위벽은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바로 점막이 방어하고 있는데요. 그 점막이 일부 조금 손상이 올려 하면은 염증이 생기죠. 그러면 쓰리거나 거북하거나 체한 것 같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증상이 이제 생기죠. 아주 가볍게 생기는 거, 이거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술 한잔 했다든지 아니면 또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라든지 또는 좋지 않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런 거 느껴봤을 거예요. 이 경우는 종종 자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조금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범위가 좀 넓어지고 그러면 음식 먹을 때마다 쓰리거나 거북하거나 아프거나 이제 이런 증상이 나오게 되지요. 또 더 나아가게 되면은 역류성 식도염 해가지고 이 식도 쪽으로 위산이 올라온다 이거예요. 역류성 식도염 하니까 흔히 말하면 음식이 올라온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위산이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식도 쪽은 쉽게 손상이 옵니다. 위 이쪽에는 점막이 보호를 하지만은 위로 올라갈수록 점막이 보호하는 점막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슴이 통증이 오고 화끈대고 거북하고 답답하고 쓰리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은 일을 많이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더욱 심해지죠. 손을 많이 쓰고 가슴에 열이 오르면 더욱 심해집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은 음식을 먹고 바로 눕지 말고 3시간 이상 있다가 누워라,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야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위험하지 않는 상태. 여기서 더 나아가면 뭐가 있느냐? 위축성 위염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점막이 평평해질 정도로 많이 닳아버리는 걸 말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나이가 60이 넘고 그러면 많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 나이가 되면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나요. 그 경우 효소 분비가 안 되는 겁니다. 거의 효소 분비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위산은 더욱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손상은 더 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음식을 안 먹고 단식을 해버리면 좋지 않을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위산이라는 것은 이제 의학계에서 말하기로 하루에 1.5리터가 분비된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거의 한 배 분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복에서도 위산이 분비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꼭 소화할 때만 분비되는 게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단식을 해도 위산은 분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단식을 해가지고 위산이 분비 안 된다면야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아닌데, 그럼 병원에 가면은 이런 경우는 거의 말할 것 없이 위산 억제제, 그 중에서도 요즘에 이제 강력하고 좋다는 약이 뭐냐? 양성자 펌프 억제제, PPI라고 그럽니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처방하게 되죠. 이게 효과가 강력해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는 이거는 위산을 이제 억제하는 겁니다. 또 이런 처방도 있지만은 또 다른 처방도 많습니다. 일반 약국에 가면 뭐 제산제 해가지고 흔히 말하면 위산을 중화시키는 약이라든가 아니면은 위 점막을 보호하는, 도포하는 이제 알루미늄 성분 들어있는 그런 제제도 쓰고 그래요. 그런 임시 처방이죠. 그냥 잠시 잠깐. 네, 그런 것이고, 예, 양성자 펌프 억제제 나오기 전에 또 썼던 그런 위산을 좀 억제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제 적극적인 약에도. 그런데 요즘에는 아마 거의 강력한 이 PPI 계통을 쓸 거예요. 그걸 아마 처방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이 상태, 흔히 말하면 체력이 저하돼 있고 장이 차갑고 위가 차가운 상태에서 효소 분비를 못하는 사람이 이 억제제를 써버리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점점 더 위가 차가워지면서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변이 물러지고 물똥을 쏴버리게 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근육을 소실시키는 그런 부작용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죠. 체질 따라 다르겠지만은 체력이 저하되고 장이 극도로 차가워지고 소화 효소가 안 나오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혀 흡수는 안 되고 먹는 것은 살로 안 간다. 결국은 물똥이 돼버리. 이러다 보니까 단식을 해도 유산은 분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단식을 해가지고 유산이 분비 안 된다면야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아닌데 그럼 병원에 가면은 이런 경우는 거의 말할 것 없이 위산 억제제, 그 중에서도 요즘에 이제 강력하고 좋다는 약이 뭐냐? 양성자 펌프 억제제, PPI라고 그럽니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처방하게 되죠. 이게 효과가 강력해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는 이거는 위산을 이제 억제하는 겁니다. 또 이런 처방도 있지만은 또 다른 처방도 많습니다. 일반 약국에 가면 뭐 제산제 해가지고 흔히 말하면 위산을 중화시키는 약이라든가 아니면은 위 점막을 보호하는 도포하는 이제 알루미늄 성분 들어있는 그런 제제도 쓰고 그래요. 그런 임시 처방이죠. 그냥 잠깐. 네, 그런 것이고 양성자 펌프 억제제 나오기 전에 또 썼던 그런 위산을 좀 억제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제 적극적인 약에도. 그런데 요즘에는 아마 거의 강력한 이 PPI 계통을 쓸 거예요. 그걸 아마 처방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이 상태 흔히 말하면 체력이 저하돼 있고 장이 차갑고 위가 차가운 상태에서 효소 분비를 못하는 사람이 이 억제제를 써버리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점점 더 위가 차가워지면서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변이 물러지고 물똥을 쏴버리게 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근육을 소실시키는 그런 부작용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죠. 체질 따라 다르겠지만은 체력이 저하되고 장이 극도로 차가워지고 소화 효소가 안 나오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혀 흡수는 안 되고 먹는 것은 살로 안 간다. 결국은 물똥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근육이 소실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굉장히 안 좋죠. 자, 이 정도 되면은 이 식도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후두염도 올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후두염까지 올 수 있습니다. 역류성 후두염. 그럼 역류성 후두염은 뭐냐? 흔히 병원 가면은 위산이 후두까지 역류를 해서 생긴다 이렇게 처방할 거예요. 위산이 역류돼서 후두염을 일으키기보다는 소화불량을 일으킨, 그러니까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안 된 그런 영양이 몸에 흡수돼 가지고 타고 돕니다. 여기저기로. 그리고